만약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능지수, 그러니까 IQ를 측정할 수 있다면 과연 몇 점이나 나올까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딥다이브는 아주 도발적인 전제로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가를 생각할 때 그 땅이나 행정조직 뭐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도에 그려진 경계선 같은 거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 국가를 실시간으로 생각하고 또 막 스트레스도 받는 하나의 거대한 뇌로 취급합니다. 인지적 국가라는 개념인데요. 맞아요. 이 파격적인 전략 리포트를 오늘 완벽하게 해체해보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리포트 첫 장부터 진짜 흥미로운 이유가 나오잖아요. 네. 그 국가기관들을 뇌의 신경학적 구조에 1대1로 쫙 대입을 했죠. 방향을 정하는 행정부는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에 비유하고요. 그리고 법이나 경험을 쌓는 입법부는 해마에 해당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 갈등에 반응하는 사법부나 언론을 편도체로 본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국가를 전두엽이나 편도체로 나눈다는 건 비유로는 되게 멋진데요. 사실 편도체는 감정이랑 공포를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론에 귀 기울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리포트에서는 이걸 편도체 정치라고 부르면서 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더라고요. 이거 약간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기계적인 엘리트주의 발상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리포트가 비판하는 건 여론 수렴 그 자체는 아닙니다. 아하, 그럼 어떤 부분을 비판하는 거죠? 단기적인 분노나 포퓰리즘 이슈에만 뇌 전체가 휩쓸려서 마비되는 영상을 경계하는 거죠. 이른바 편도체 하이제킹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 국가는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편도체가 너무 비대해져 있는 상태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예측과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형 국가로 진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 논지죠. 듣고 보니까 잔뜩 화가 나서 막 충동 구매를 해버리는 대신에 심호흡을 싹 하고 장고와 데이터를 보면서 예산을 짜는 어른의 뇌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성적인 전두엽의 근육을 국가 차원에서 키워야 한다는 뜻이네요. 확 이해가 가네요. 찰떡 같은 비유네요. 감정적 바늘에서 데이터 기반 인지로 국가의 하드웨어를 전환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전두엽이 국가의 컨트롤 타워라면 결국 그 뇌를 구성하는 뉴런은 우리 시민 한 명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개인이 매일 먹고 살기 바빠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다면 행정부가 아무리 전두엽 행세를 하려고 해도 국가라는 뇌 자체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리포트의 가장 놀라운 통찰입니다. 국가의 뇌 구조라는 하드웨어를 이해했다면 이제 뉴런인 국민의 역할, 즉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다루거든요. 여기서 복지와 교육의 개념이 완전히 새로 정의되잖아요. 저는 복지 얘기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보통 복지라고 하면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같은 걸 떠올리시죠? 맞아요. 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물질적인 차원이요. 그런데 리포트에서는 복지를 인지적 웰빙 시스템으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 건가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극도의 스트레스나 빈곤에 처하면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만 켜지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전두엽은 셧다운 돼버립니다. 당장 내일 먹을 걸 걱정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즉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는 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마비된 전두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필수적인 인지 인프라 유지 보수 작업인 셈이죠. 복지 예산을 일종의 뉴런 수리비로 보는 거네요. 스트레스가 줄어든 시민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그게 모여서 거대한 사회적 전두엽이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교육도 단순 암기가 아니라 뉴런들이 더 복잡하게 사고하도록 사고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리고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지금 당장 이 변화가 필요한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범용 인공지능 시대 때문이죠. 잠깐만요. 국가 브레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조금 생뚱맞게 들리는데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단순 행정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뇌의 기초 기능들을 폭발적인 속도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계산이나 분석은 AI가 다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국력은 데이터를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그 방대한 AI의 산출물을 의미 있는 통찰로 해석해내는 고도의 국가 전두엽 역량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 뉴런들의 집단지성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산업 중심의 국가에서 사고력과 판단력, 그리고 회복력 중심의 사회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에서 살펴본 인지적 국가 전략, 정말 묵직한 화두를 던져줍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가를 유기적인 하나의 지성체로 바라보는 아주 신선한 시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탐구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뇌로 작동하고 우리가 그 안에 연결된 뉴런이라면 이 사회적 전두엽의 번아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내일 당장 매일 어떤 디지털 인지 영양제를 섭취하거나 신경학적 휴식을 취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뉴런은 안녕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